징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징계하고 삼가할 비, 기록할 록글에서 왕을 최측근에서 모셨고 성웅 이순신을 추천했던 임진왜란의 중심에 있었던 모든 보고 데이터를 한 번에 받고 임진왜란을 훤히 들여다봤던 그 유송룡 선생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생생한 그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징비로. 예. 저 오늘 이제 전황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풀어볼게요. 당시 보면은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이렇게 4개의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중국은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는 당시에 그 중국 최대 폭군이라고 여기는 만력제 신종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거의 중국이 그냥 명나라 말기였습니다. 우리 조선인데요.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왕은 선조였고요. 막 붕당 정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동인 서인 나뉘어서 싸우는데 눈앞에 당리당략으로 이제 서로 치고받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초반 100년 동안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 횟수가 60회. 60회. 때 연산군부터 임진왜란 벌어지는 선조 때까지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횟수 5회. 똑같은 100년인데 앞은 60회를 파견했고 뒤는 5회를 파견합니다. 그럼 조선은 왜 이렇게 일본을 무시하고 눈 감고 귀 막고 있었냐? 그건 200년간 지속된 평화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일본은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서 중국을 공격하겠다라는 의중을 밝힙니다. 그래서 토요토미가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스파이를 보내. 전쟁 이전에. 승려를 가장하고 상인을 가장하고 쫙 둘러봤는데 첫 번째, 이 나라 군대가 없습니다. 안 믿어요. 저 토요토미가 뭐라고? 절반이 노비입니다. 양반이란 사람들이 백성들 등에 빨대 꽂고 오늘날 표현을 하면 쪽쪽 빨아먹는데 그냥 와서 툭 치면 무너집니다. 토요토미가 우리나라에 서신을 보내요. 근데 그 서신에다 뭐라고 쓰냐면 조선왕은 직접 일본으로 들어와서 조공을 바쳐라.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너희가 총알바지로 앞장서라. 이런 서신을 보내요. 자, 근데 뭐 이렇게 시그널이 계속 오는데도 우리는 무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명나라가 어찌어찌 해주겠지. 뭐 외놈들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일본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7년을 준비하고 정탐했다고 했죠. 그런데 일본이 7년을 캤지만 얻지 못한 숨어있는 데이터베이스가 3개가 있었어요. 장기전을 생각했다면 전라도로 갔겠죠. 곡창지대니까 밥줄을 끊어야 되니까. 근데 한양으로 냅다 달린 이유가 뭐예요? 가서 선조부터 사로잡고 인질 잡아버리면은 왕 어디 있어요? 평양 가 있어. 빨라요. 여기 있어. 요거 봐라. 야, 쫓아가자. 평양에 도착했어. 깜짝 놀래. 의주에 가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선조의 비겁함을 첫째 몰랐습니다. 기근이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나라 군인이 술을 잔뜩 먹고 길 한가운데 구토하는 것을 봤는데 굶주린 백성들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머리를 땅에 박고 핥아먹었는데 약해서 힘이 미치지 못한 사람은 그 구토물을 먹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이 망할 운명이 아니었던 게 유성룡이 신의 한 수로 천거를 하죠. 두 번째가 이순신 장군.
성스러운 영웅이 여기서 막아버린 거야, 떡하니.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보급이 끊기니까 평양까지 와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일본이 몰랐던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몰랐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의병이었습니다. 그 힘없어 보이고 맨날 굶고 빨리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야밤에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육로의 보급로를 끊는 거예요. 바다는 이순신이 끊고 육지의 보급로는 의병이 끊어버리니까 여기는 일본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전쟁 발발하고 7개월 만에 명나라에서 원군이 오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이. 의병만 잠깐 몇 분 소개하면 이제 곽재우 장군입니다. 곽재우 의병장군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원래 그 문과 시험에서 2등으로 합격을 해요. 근데 답안지에다가 선조를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조정을. 선조가 합격 취소를 시킨 사람이에요. 겁났다. 그게 곽재우예요. 그리고 전쟁 나자마자 나를 버린 나라를 위해서 다 가산을 팔아가지고 불구동 맞추고 1000명의 백성들과 싸운 게 곽재우고. 다수의 의병들은 이름 없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무모하게 짝이 없는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게릴라전을 했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아마 일본군을 타격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몇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붙잡혀서 가혹하게 죽고 역사책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명연합군이 바로 평양을 탈환해요. 야, 이제 끝났어. 한양까지 가. 그래서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명나라 군대가 너무 얕봤는지 벽제관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에서 이루고 있고 일본군은 남쪽에서 이루고 있고 대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자, 이 상황에서 일본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거의 병력의 거의 한 40%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휴전협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서 휴전협정 기간 동안 남쪽으로 후퇴를 해요. 이렇게 남쪽으로 후퇴를 하는데 사실 이때 쳤으면 얘기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치자고 그래요. 근데 명나라는 안 쳐요.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굳이 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서로 강화 교섭을 하는데 이게 결렬이 되는 게 일본 측 입장. 중국 황제의 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보내라.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완전히 결렬이 되고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순신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순신이 잡혀 들어가죠. 그 왜 잡혀 들어가냐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선봉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되게 여우 같은 놈이에요. 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그 라이벌이 누구냐면 갓도기요마사거든요. 근데 갓도기요마사가 우리나라 이제 부산 쪽으로 와서 상륙한다는 정보를 듣고 이걸 우리 쪽에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흥분을 한 거야. 이순신, 가서 갓도를 바다에서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이순신 장군은 신중하시잖아요. 적의 정보라 믿을 수가 없고 그 부산 쪽은 물길도 세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안 간 건 아닌데 약간 좀 미적미적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선조가 화가 난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질투도 있었고 불러 올려가지고 사형송골래. 여기서 정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정탁이란 신하가 공했는데 어떻게 목을 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문 받고 백의종군이라고 해서 보직해임 당하고 하얀 옷 입고 그냥 권율장군 따라다니는 백성처럼 이런 치욕을 당한 게 이순신이고, (160척) 거기서 다 가라앉고 배설 장군이 가지고 온 12척만 남아있었죠. 근데 이 12척이 이순신에게는 그 유명한 명량해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1598년이 됩니다.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제 전쟁 끝났잖아요. 누가 싸우고 싶겠어요? 한 사람만 끝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그게 이제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이놈들 그냥 돌려보내면 우릴 바보로 알고 또 쳐들어오니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당시 이제 전작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명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진린 장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순신 장군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십시오. 저놈들 절대 되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나가서 마지막 싸운 전투가 노량해전이고 징비록에도 나오지만 적의 탄환이 가슴을 뚫고 등으로 나와서 하늘에 이제 별이 졌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으로써 여기는 임진왜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여성, 어린이,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당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아요. 일본 군대한테, 심지어는 우리를 도와주러 온 명나라 군대한테 많은 여성들이 짓밟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의병을 하는데 여성들이 한 일이 없었을까?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요. 분명히 노력을 했을 텐데 그 기록도 되지 못한 여성분들이 그렇죠. 너무 저는 가슴이 아파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네, 있어요. 전쟁 전에 선비들이 평일에 글을 읽고 의리를 강조할 때면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다 그랬대요. 내가 대장부다. 내가 사나이다. 라고 하였으리오마는 위태로움에 다다라서 목숨을 바치는 데는 오히려 부인네들보다 못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야, 이거 참 여성 관련 기사를 찾아도 많이 없고 제가 지금 찾은 게 이건데 다시 한번 그 전쟁에서 고통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노력하신 여성 의병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리라면 나는 어떻게 선택했을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로 징비록이 최근에 이 사방이 적인 상황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자꾸 시뮬레이션 하면서 되새겨볼 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